안녕하십니까. 운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 찾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해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는데요.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상담자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상담자께서 낮에 12시라 했거든요. 예. 낮에 12시라 그러면 5시입니다. 5시. 예. 그러면서 이 5시를 이제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분인데요. 지금까지 금년에 46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결혼도 못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지에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외지에서 혼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여자마다 이렇게 억센 여자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오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결혼 못하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쇠의 가정궁이잖아. 쇠도 자기도 되고 가정궁이 수생하고 있죠. 그리고 자리에서도 거왕하죠. 그럼 쇠가 왕하단 말이에요. 쇠가 왕 가운데 천지반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상생이 되거든요. 음양이 상생이 되게 되면 이 가정궁은 좋아요. 그리고 재성도 중궁에 아주 힘이 왕성하게 있거든요. 이 연지가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매우 길합니다. 처도 불명하게 결혼을 해야 되고요. 이미 22세에서 28대원에 이미 결혼이 성사돼야 되고 가정을 못 이루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하고도 어릴 때부터 중학교부터 외지에 나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부모하고 인연이 없는 거거든요. 부모 형제와 인연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불명하게 인연이 없는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이 오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연락을 해보지만 정확하게 11시 45분이라고 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15분 정도, 10분 정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얼마든지 시가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밖에 유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그게 드러나요. 자,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사실을 보게 되면요, 이 동처가 이래 있죠. 예,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 보게 되면 기존에 이게 동처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반드시 이 동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부모하고 형제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가, 이 대운에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느냐,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주가 남자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어떻게 화했냐 보게 되면 이 재성이 바로 이렇게 삼합의 유금이 됩니다. 삼합이 유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유금이 됐다는 걸 말하거든요. 유금은 성질이 되게 강하고 까칠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나 하면 759 3살이 돼요. 759 3살이 되고 인사신 3형살도 되죠. 그러면 이 형제를 치버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유주 합금된 것이 부모라 해요. 부모. 예. 부모가 사유주 합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연지가 사유축 연간하고 합대가 다 금이죠. 그러니까 그걸 합니다. 예. 왕성한 상관이 극을 하고 있죠. 그럼 누구를 극하냐면 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에 이직이 많고 자주 직장을 이렇게 잦은 직장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불명이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이 여성분이 유금이라 되게 성격이 강하죠. 그걸 또 극을 해버려요. 여성이 유금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럼 그걸 해버리면 여자하고도 인연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직장도 자주 이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46대운부터 금년부터 바뀌는데 이 대운에는 결혼도 하고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 기문학에서는 운국 기문처럼 해석을 못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운곡기문둔갑의 이제 원리를 따라서 해석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반에 대한 이런 이런 동초도 기존 기문둔갑은 프로그램에 이게 없거든요. 이렇게 안 되면 해단을 못 합니다.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명곡이 틀림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오시라 했을 때에 미리 정보를 줬기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 직장도 자주 이직이다, 그게 대부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가 아니라는 확인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시를 이렇게 사실을 찾아온 거지. 만일에 비슷하게 나아갔더라면 그냥 이렇게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태어난 사람이 12명이잖아요. 12시니까. 각각 12시니까 자축, 인묘, 진서, 온묘, 신유, 술해 12명의 사주가 나와요. 그날 태어난 사람 사주가 60, 70%는 비슷하게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찾는 데는 한 가지 가지고 안 돼요. 세 가지는 저는 한 가지에서 똑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되겠지만 비슷하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을 갖다가 취직을 몇 살, 몇 월 달에 했는가, 그리고 뭐 부친이 뭐 부모가 이렇게 부모께서 몇 월 달에 돌아가셨는가, 안 그러면 결혼을 몇 살에 몇 월 달, 남친을 여친을 몇 살 몇 월 달에 만나고 이별했는지 이런 것 등등 훌륭한 일을 갖다가 한 가지면 뚜렷하게 드러나면 관계없습니다만은 세 가지 하게 되면 완벽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럼 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분명하게 찾습니다. 찾는 확률은 99%입니다. 이것은 운곡 기문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기문둔갑에는 참 힘들고 명리학에서도 사실은 그 명리학 하시는 분들은 특출나게 잘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 시를 찾는데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명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유도되는 질문을 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려요. 청산가부 팔자를 갖다가 금년에 내 남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원천적으로 청산가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곡을 볼 것 같으면 초년부터 이때잖아요. 초년부터 부모 형제하고 떨어져 지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장도 이직도 그렇게 불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지금 대운, 금년 대운부터죠. 만였으니까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명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는 만나는 여성마다 성격이 매우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궁합이 있거든요. 궁합이. 그래서 일반 궁합이 아니고 운곡 기문에서 말하는 궁합의 원리에서 따라 보게 되면 반드시 여기 있는 이거는 이궁이잖아 지금요. 이궁에 있는 이궁은 태양이란 말입니다. 태양이 기랑 궁합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궁합을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만난다면 이제 운에서도 왔고, 그래서 충분하게 더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시를 찾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보통 1년 신수 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 원국으로 찾는 것이, 원명국으로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쉽고 빠르고. 그러니까 시 찾는 것은 시를 갖다가 전혀 엉뚱한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시가 아니라는 것이 그 눈에서 안 들어왔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가 중요하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오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하고 그쯤이라고 말하면 의심을 하고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충분하게 재물도 많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오시가 아니고 사시라는 것이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